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을 떠난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 사이에서 조심스럽지만 우려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력 자체가 현재 민주당의 포용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장관급 기관장으로 임명한 그런 이제 대표적인 친문이고, 예. 그런 친문인 제가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하에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 당선됐고 민주당 지도부에 입성을 했고, 한민수 대변인도 김 전 지사 등의 의견을 소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당원들의 의견을 전하는 방식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는 해요. 지금이 그럴 때냐,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은 빨리 탄핵 내란 종식하고 내란 사태 탄핵을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있고요. 박지원 의원은 그런 것은 얼마든지 충고할 수 있다면서도 보수 진영은 생명을 내놓고 싸우고 있는데 전열 정비에 바람직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평가했고, 김준혁 의원도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친문 계열 인사들이 당내 갈등을 부추기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비명계인 박용진 전 의원은 민주당이 고쳐야 될 지점이 있고 이재명 대표도 달라져야 될 지점이 있다며 비판의 취지 자체는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말은 좀 세게 나왔지만 어쨌든 당내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달라라고 하는 게 김경수 전 지사의 이야기이고, 저는 그거는 받아들여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박 전 의원은 친문계 인사들을 향해서도 이재명 1급 체제를 비판하는 것으로 민주당의 나머지 모든 문제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 정권 당시 민생 문제 실정 등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최근에 좀 뻘소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 친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재반박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우리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칼의 언어는 이기는 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내 화합과 통합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당내 역풍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 날짜인데요. 최근에 탈당 인사들에게 사과를 하고 포용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글을 올려서 논란이 휩싸이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서로에게 고함치는 일을 멈춰야 된다. 당 주류의 통합 행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하고 손을 내밀고 크게 하나가 돼야 이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칼의 언어로 대응하고 조롱의 언어로 대처하는 것은 이기는 길이 아니라면서 이런 모습을 극복하지 못하면 저들을 압도할 수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3번 집권은 당내는 말할 것도 없고 연대 가능한 모든 세력과 힘을 모아 가까스로 이겼다면서 내란 세력의 단죄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끝이 아니라 대선 승리로만 완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자기를 비롯한 비명계의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 비판을 두고 당대표 흔들기라는 친명계 역공이 거세지자 이를 재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논란이 된 것은 김 전 지사가 지난달 1월 29일이죠. 엊그제 2022년 대선을 치르고 난 이후에 치러진 지방선거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면서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면서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건데, 이를 두고 탈당파 중에는 국민의힘으로 간 인사들도 있는데 사과까지 언급한 건 선을 넘었다. 여태껏 모아다가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니까 당내 갈등을 부추기느냐 친명계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저 뉴스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김경수 지사의 이 말은 말 자체는 이제 두 번째 언급한 거는 말 자체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이 위에까지는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다 맞는 이야기고, 차라리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이야기했었다면은 그렇게 비판이 세지는 않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29일 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022년 대선 이후에 치러진 지방선거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면서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잘못해서 이 사람들이 치욕스러워하면서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고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자,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보았지만은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이제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탈당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전에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아니면은 이낙연이나 또 민주당에서 탈당한 뭐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김영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조국혁신당으로 개혁신당으로 간 인사들 뭐 조홍천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왜 사과를 해야 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총선 과정에서 분명히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그동안에 선명한 어떤 그 입지를 보이지 못했고 또 이 민주당원들의 당심을 마음을 얻지 못해서 공천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공천에 개입할 수도 없는 거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또 민주당의 여러 가지 컷오프 전략 그 당내의 어떤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세력들은 추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이런 기준이 있는데 공천관리위원회 민주당 자체적인 공천관리위원회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어기고 이재명 대표가 이러쿵저러쿵 개입을 하고 그러면은 선택받은 사람들은 좋아할 것이고 그러나 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또 다른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김경수 전 지사가 이야기한 대로 당을 떠난 치욕스러워하면서 당을 떠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개입해서 이 사람들을 구해줘라 통합이라는 명목으로 구해줘라 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봉합이 되고 통합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또 개입했다고 반발하는 또 다른 세력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여론이라든가 민주당 당원들의 표심을 반영을 해서 선거를 치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전략이 먹혀 들어간 거고 잘 선택한 거고 이재명 대표는 일절 거기에 개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원들이 이걸 투명하게 이런 거를 지지를 하고 선거 결과에 압승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압승을 하고 야당이 굉장히 이 192대 108석으로 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이끈 게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면서 또 멀어진 사람들 제 영상에도 많이 올려놨지만은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뭐 친문이니 뭐 이런 사람들 대표적으로 전현희 대표도 전현희 최고위원도 뭡니까? 대표적인 친문이긴 하지만 또 친이에서 이런 사람들을 중용을 하고 또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 오히려 국민의힘에 있다가 탈당을 했지만은 나와서 오히려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고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이 폭넓은 지금 탕평책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시된 사람들 이상민이라든가 김영주라든가 뭐 욕하면서 떠난 사람들 조홍천, 임종석 이런 사람들 보면은 민주당의 이 수박들이라고 많이 비판을 받고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 선명하게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싸우거나 뭐 어떤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니고 기회주의를 많이 보이면서 당원들에게 표심을 얻지를 못한 거예요.
당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추천할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만약에 추천하게 되면은 또 다른 당내 반발이 일어나고 민주당은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거고 총선에서 지방선거에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잘 운영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지방선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거고 이 대표가 사과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치욕스러워. 예를 들어서 이낙연 같은 사람들이 뭡니까? 치욕스러워하면서 당에서 떨어진 사람들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죠. 왜 자기들이 부끄러워하고 한 게 이재명 대표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무시해서 할 짓을 골라가면서 했던 거죠. 이재명 대표 계속해서 그 당시에도 욕했고 이재명 1극 체제, 이재명 사당이니 막 하면서 막 욕하면서 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김경수가 갑자기 갑툭튀로 튀어나와가지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뒤에서 누가 소세기질을 하고 뒤에서 누가 막 자꾸 압력을 넣는 건지 뭐 이낙연이나 아니면은 조홍천이나 뭐 떠나간 사람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임종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이재명 대표를 흔들려고 하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탈당파 중에는 국민의힘으로 간 인사들이 있어요. 자, 민주당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으로 욕한다고 국민의 자기하고 자기 뜻이 마음에 안 들다고 다른 당으로 가는 거예요. 적에게 어떻게 보면 가는 거죠. 자, 이것까지 사과까지 언급한 거는 선을 넘었다는 평가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김경수가 잘 못한 겁니다. 대표적인 친문이긴 한데 이래서 친문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어젠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서 지금 당의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 이렇게 만나서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통합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경수는 이렇게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선을 넘었다. 여태껏 지금까지 김경수가 뭐 하다가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니까 당내 갈등을 부추기냐면서 친명계 반발이 당연히 의심사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꺼낸 이야기가 이렇게 칼의 언어를 이기는 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면 안 된다. 비판하면 안 된다. 역풍이 부니까 사과하고 뭐 포용을 해야 된다. 사과하고 손을 내밀고 크게 하나가 돼야 이긴다. 똑같이 주장하고 있는데 사과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사과는 당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면서 떠나간 이낙연 같은 사람들이 사과를 하고 사과를 해야 용서를 하고 손을 내밀지 왜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 사과를 먼저 하고 나 잘못 없는데 잘못한 사람한테 먼저 사과하고 손을 내밀어? 이런 세상에 이런 호구가 어디 있고 이거 논리적으로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김경수는 지금 말을 이 이야기는 사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멍청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진짜 지혜롭지 못한 거죠. 다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좋죠. 칼의 언어로 대응하고 조롱의 언어로 대처하는 거는 좋지 않다. 저도를 압도할 수 없다. 민주당이 3번 집권은 뭐 블라블라 해가지고 자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할 때만이 통합이 완전한 통합이다. 자, 이 이야기까지를 먼저 꺼냈으면은 이게 옳은 이야기지 사과라는 얘기는 이 김경수가 사과를 해야 돼요. 지금 사과를 해야 될 사람은 김경수가 사과를 해야 돼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그리고 민주당의 수백만의 민주당원의 당심이 우리가 민주당이 왜 사과를 해야 돼요? 민주당을 욕하고 이재명 대표를 욕하고 떠나간 사람들 지금 조홍천이니 뭐 이낙연이니 뭐 이상민이니 누굽니까? 김영준이 지금 밖에 나가서 다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존재감이 미미하고 어디서 뭐 하는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이런 탄핵 전국에 계엄 내란 사태 때 목숨 걸고 싸우고 정말 총칼 맞서서 맨주먹으로 싸우고 이 탄핵 전국을 이끈
대표가 누구냐? 목숨 걸고 싸운 장군이 누구냐? 이재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김경수를 비롯해서 또 아까 나온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뭐 다른 사람들, 뭐 김동연 지사나 또 김부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가고 또 대선 전국이 되면은 이재명이 이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만약에 못 나오면은 자기들이 역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은근히 밥숟가락을 올리려고 하는 이런 스탠스를 보여주는 이런 거는 선을 넘은 거죠.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과 국민의힘과 싸워야 되는 정국이에요. 싸워야 되는. 지금은 평화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싸워야 될 때입니다. 전시예요. 그러니까 평화 시에는 일극 체제만으로 되지 않고 평화 시에는 예를 들어서 서로 뭐 군웅 할거를 한다든지 서로 비중이 당내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의 비중이 비슷비슷하다. 그러면은 그게 다원주의가 맞겠지만은 지금은 민주당의 대부분의 당심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마치 사당환, 이재명의 사당환이 일극체제니 하면서 비판하는 거는 이건 적절치 않은 거죠.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지금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이가 살아서 돌아오느냐 죽느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전쟁에서는 한 장군을 총사령관을 중심으로 모든 군대가 집결을 하고 적군과 싸워서 하나가 돼야 이길까 말까 한데 지금 이 전쟁을 치르는 마당에 김경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총사령관 혼자서 지휘하면 안 된다. 밑에 부장들과 같이 서로 권력을 나눠 가지고 다양하게 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힘을 빼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전쟁 평화시냐 전쟁시냐 전시냐 평화시냐 평시냐 전시냐 이 싸움에서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지금 시적절하지 못하게 지금 이 이야기를 사과 이야기를 꺼내고 자기들의 역할을 숟가락을 얹어가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선을 넘은 거고 김칫국물부터 먼저 마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히려 사과는 지금 사과해야 될 거 없어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사과해야 될 거 없습니다. 잘못한 거는 지금 이낙연 같은 사람, 수박들, 민주당을 욕하고 나간 사람들,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욕하고 나간 사람들. 예를 들어 정봉주 같은 경우도 지난 최고위원 선거 때 뭐 비판하다가 역풍을 맞아가지고 민주당원들의 당심을 잃어버렸죠. 그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쫓아낸 게 아니라 상황 파악을 못하고 뻘소리를 해대니까 공감을 얻지 못하고 당원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저놈은 안 되겠구나. 저러면 안 되겠구나. 저런 것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느냐 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김경수도 우리가 볼 때는 옛날 문재인 때 문재인의 후계 구도로 뭐 노무현이나 문재인의 후계 구도로 그 당시에 뭐 아이돌 같은 그런 위상을 가졌을지는 몰라도 지금 정치적으로 복권이 돼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마당에 지가 뭐라고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복권을 환영합니다. 대표로서 당연히 환영을 해야죠. 근데 자기를 환영해 준다고 지가 뭐라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뻘소리를 해대고 자기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형국입니까? 오히려 돌아왔으면은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재명 대표를 얼마나 당원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파악을 하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제가 이재명 대표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하나가 되고 차라리 민주당의 확장성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그 힘을 갖춘 사람들이 서로 싸울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맞는 이야기지. 지금 뭐 일극체제니 뭐 사당화니 이게 다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전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총사령관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부관들인 거야. 예.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이 많잖아요. 예? 최고위원들도 똑똑한 최고위원들이 많고 민주당 의원들이 각 분야에서 이번에 얼마나 탄핵 정국에서 계엄 상황에서 비상한 시국 상황에서 김민석 최고위원 대표 수석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그 많은 수석 최고위원들과 민주당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계엄을 막았고 탄핵 정국까지 이끌어갔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거를 칭찬하고 감사해야 하고 함께 싸워준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감사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먼저 나와야지 지금 갑자기 갑툭튀로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지금은 서로 싸우면 안 된다. 칼의 언어로 이기는 길이 아니다. 평화만 주장하면은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 전시 상황인데 지금 서로 총칼 들고 싸워서 국민의힘과 총칼 들고 지금 싸우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법원 난입하고 폭도들이 법원 난입하고 군인들이 선관위와 국회를 장악해서 다 체포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 마당에 지금 뭐 칼의 언어니 서로 싸우면 안 된다. 조용조용하게 평화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당내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때냐고요. 지금 윤석열이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국민의힘 이것들은 말도 안 되는 억지 궤변과 논리로 서로 싸우려고 하고 지금 밖에서도 태극기 부대라든가 정광훈이라든가 이런 정신 나간 것들이 나와서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싸우는 마당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분란을 일으키는 엉뚱한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가려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총사령관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방방송을 끄고 하나가 돼야 된다. 강력하게 하나가 되어서 저들과 맞서 싸워서 말 잘했어요. 예, 탄핵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대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싸워서 승리가 되려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과 민주당원들이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힘을 합치고 나머지는 지방방송 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진정으로 사과해야 될 것은 김경수예요. 말을 잘못했습니다. 말을 잘못했고 이런 정치적인 판세를 읽지 못하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지도자 감이 못 드는 거죠. 지도자 감이 못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지 못하는 거죠. 정말 똑똑한 사람 같으면은 이재명 옆에서 같이 음으로 양으로 도우면서 친문이든 자기가 친문이든 친노든 상관없어. 그러면은 자기가 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재명 곁에서 이재명과 친문과 친노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다리 역할을 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친명이니 친문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다리 역할을 하면 되고 나는 이런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엉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김경수의 이 섣부른 또 패착, 정말 엉뚱한 갑툭튀의 말, 이거 김경수가 사과를 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을 지금 갈라치게 하고 또 이재명 대표를 대부분 뭐 친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당심이 그래요. 당심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지금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지금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할 만한 사람이 인물이 누가 있어? 김경수가 하겠어요? 아니면 이낙연이 하겠어요? 김동연이 하겠어요? 누가 하겠습니까? 임종석이 할 수 있나요? 누구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 사람들이 나오면은 100전 100패예요. 예. 지금 때와 장소를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똥오줌 못 가리고 엉뚱한 삘소리를 해대는 김경수. 뉴스와는 김경수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사과를 해야 된다.
개소리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사과를 해야 돼. 김경수가. 예, 판세를 잘못 읽고요. 김경수가 먼저 사과를 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욕하고 떠난 사람. 그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알고 다시 기어 들어오려면은 죄송합니다.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난다고 했죠. 응? 마시는 우물물에다가 침을 뱉지 말라고 했고 떠나가려면 쥐가 떠나가 싫어서 떠나가는 건데 왜 다시 돌아오려면 민주당으로 고향 텃밭에 다시 돌아오려면은 욕하면서 떠난 사람들이 부끄러우면서 사과를 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 용서를 받아주고 거기서 통합과 포용의 정치가 일어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통합과 포용의 정치가 일어나나? 이런 식으로 상황 판단을 못하니까 김경수가 지금까지 리더가 못 되는 거야. 지지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예.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김경수가 회개를 하고 김경수가 먼저 사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민주당을 욕했던 사람들 먼저 사과를 하고 많은 당원들의 공감을 얻어서 야 이들을 이제 포용하고 용서해주자 이런 마음을 얻어야 그때야 비로소 통합의 정치가 시작이 된다. 그게 정답이다. 저는 뉴스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에게 가장 선명하게 반기를 든 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지난 총선 당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경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컷오프 당했던 임 전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이재명 대표 혼자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면서 이 대표를 향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면 이후 침묵해온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다원주의를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 비판에 가세했고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그리고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도 폭력적인 은행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자신의 역할론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는 등 이 대표 견제에 동참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신뢰 위기입니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저도 제 역할을 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제가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 이처럼 비명계 주자들이 공개적으로 정치 행보를 제기한 건 당의 지지율이 탄핵 정국에서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자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다가올 당내 경선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오는 30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하는 등 통합 행보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비명계 인사들의 지지율 자체가 낮은 데다 어차피 대선 국면이 되면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머물러 있다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명계 인사들은 다음 달 6일 정세균 전 총리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기로 하는 등 세력화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과 탄핵 등을 거치는 동안 비명계 인사들의 역할이 미미했던 데다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